오늘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증상은 두세 달에 한 번씩 생리가 멈추지 않고 펑펑 나와 호르몬제를 먹으며 생리를 멈추게 했던 걸 4년째 반복해왔던 22세 신인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신이님은 얼굴은 정말 파리할 정도로 하얗고 체격도 키 164에 몸무게는 48kg로 빼빼 마른 누가 봐도 정말 허약해 보이는 아가씨예요. 그리고 이 몸으로 일상을 힘겹게 살면서 식사도 일상도 느릿느릿 늘상 무기력에 어깨는 축 늘어져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듯 살아가고 있죠. 무기력 외에는 한숨을 잘 쉬는 거랑 더위를 잘 타는 거, 그리고 잘 놀래고 손발이 차고 대변은 변비와 설사를 번갈아 하는 과민성이 약간 있어요. 참고로 신희 씨는 생리 때 생리통이 있는 달은 생리가 7일 정도에 끝나는데 생리통이 없는 달은 늘 생리가 멈추지 않았대요. 그런 증상이 시작된 건 한 5년 정도 되었고, 생리가 멈추지 않을 때마다 호르몬제를 먹고 생리를 그치게 했던 건 4년 정도 되었고요. 그런데 이 주기가 처음엔 몇 달에 한 번씩으로, 나중엔 두세 달에 한 번으로 점차 간격이 줄어들자 덜컥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대요. 이건 병원 치료로는 고칠 수 없는 건가? 그럼 다른 치료법을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한약으로 치료할 것을 알아보던 중 엄마 지인의 소개로 저희 약국에 오시게 되었다네요. 제가 병원에선 자궁이나 난소는 정상이래요? 하고 여쭈었어요. 보통은 그런 경우 자궁이나 난소는 정상인 경우가 많은데 혹시나 해서요. 신이님은 병원에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특별한 치료가 없으니 호르몬제를 먹으면서 지켜보자 했다네요. 그럼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아주 심한 상태는 아니라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맥박을 보았어요. 신이님은 오른쪽과 왼쪽 맥박이 모두 1분에 78회로 약하게 열감이 느껴져요. 그런데 왼쪽 맥박은 아주 희미하게 잘 잡히지가 않고 오른쪽은 약하게 뛰는데도 뭔가 저항감이 느껴지네요. 동양의학에서 이 말은 인체에 저장된 체력과 혈액, 호르몬의 생성 분비가 약해져, 즉 인체의 음기와 진액이 현저히 고갈되어 왼쪽 맥박이 약해진 걸로 이해하고, 이걸 억지로 힘겹게 버티며 몸의 기운을 긴장시키며 살아서 오른쪽 맥박이 약하게 긴장된 듯 열감이 느껴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거든요. 왜 동양의학에선 왼쪽 맥박은 인체의 음기 상태를 반영하고 오른쪽 맥박은 양기 상태를 반영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허약한 사람은 원래 맥박은 1분에 60도 안 되는데 이게 일상생활로 과열이 되면서 78로 뛰는 거라 몸에 20 정도의 허열이 늘 차 있는 걸로 이해하고요. 좀 어려우시다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게요. 모닝이란 차가 있어요. 이 모닝이란 차를 하루 종일 몰고 다니면 차에 과부하가 걸려 엔진이 뜨거워지겠죠. 하지만 엔진이 제대로 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날에도 또 다음 날에도 차를 하루 종일 몰고 다니면 이제는 차 엔진이 늘 뜨거워진 상태로, 즉 열을 받은 상태로 돌아다니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엔 차의 성능 자체가 현저히 떨어지면서 똑같은 기름을 넣어도 제대로 잘 달리지 못하게 되겠고요. 신이님의 몸도 이와 같아요. 타고나길 엔진이 허약한 모닝 같은 차로 태어났는데 남들처럼 일상을 살아가면서 늘 힘에 부쳐요. 그럼 당연히 심장에는 자주 열이 차게 되고 점차 차의 기본 성능까지 떨어져 제대로 달리지를 못하듯 인체의 기본 성능인 골수의 기능이 약해져 호르몬이나 혈액을 생성하는 힘이 약해지게 되겠죠. 그럼 인체 오장 육부뿐 아니라 자궁이나 난소에도 문제가 올 거고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자궁이나 난소에 문제가 더 자주 나타나요. 왜? 여성에 있어 세포 분열이 가장 왕성한 곳이 자궁과 난소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자궁과 난소의 혈액 공급이 약해지고 호르몬 생성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 자연히 생리는 불규칙해지고 생리가 잘 나오지 않게 되거나 중단되기도 해요. 이게 평소 속열이 있는 사람에겐 생리전 증후군이 심해지는 걸로 나타나고, 원래도 허약하고 근력이 약한 사람은 생리가 끝나지 않고 계속 나오게 될 수 있고요. 그럼 신이님의 상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때문에 생리가 멈추지 않는 게 아니라 혈액과 호르몬이 부족해진 상태에서 원래도 허약하고 근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실까요? 결과적으로 나타난 다낭성 난소 증후군 또한 혈액과 호르몬이 부족해진 상태에서 자궁에 자주 열이 뜨면서 난자가 성숙하다 말고 또 성숙하다 말고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나타난 결과고요. 비유하면 사과나무에 영양분이 불규칙하게 공급되면서 제대로 사과가 크질 못하고 쭉쟁이 같은 사과가 여기저기 달려있는 것과 같은 이치로요. 그럼 이렇게
두세 달에 한 번씩 생리가 멈추지 않는 증상을 호르몬제 말고 한약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 걸까요? 더욱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까지 근원적으로 개선시키는 게 한약으로는 가능한가요? 라고 제게 물으신다면 인체의 본래 기능, 즉 혈액을 만들고 호르몬을 생성 분비하는 부신의 기능을 올려준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당연히 신이님은 여기에 몸의 기운을 긴장시키고 억지로 버티며 살면서 상체로 허혈이 올라 더위를 타고 쉽게 답답해하니 이런 허혈을 살짝 식혀주면서 본래 약하게 타고난 심장의 기능을 올려주는 약초들도 써야 할 거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엔 혈액의 질을 곧바로 올려주면서 하체 근력을 강화해주는 약초들이 또 혈관이 약해 생리가 멈추질 않고 펑펑 쏟아지듯 나오니 혈관의 탄력을 올려주는 약초들도 더하여 필요하네요. 그럼 이렇게 하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좋아지는 거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쭉쟁이가 많이 달린 사과나무에 토양의 질을 좋게 해주고 햇빛도 더하여 적당한 비와 바람을 잘 공급해 준다면 당장의 쭉쟁이는 없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점차 건강한 사과나무를 맺으면서 어느 순간부턴 그런 쭉쟁이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신님도 그렇게 되었냐고요? 제가 효과가 좋았던 분 위주로 이야기하는 거 다 아시죠? 우리 신이님도 한약을 10일씩 6번, 즉 2달 정도 드시고 생리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잘 그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넉 달이 지나 체력을 올리기 위해 한약을 다시 지으러 오셨을 때도 생리는 여전히 정상으로 잘 나오고 있었고요. 그럼 어깨 축 늘어뜨리며 다크서클 하나 가득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던 그 무기력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당연히 신이님은 자신이 이제까지 이렇게 활기찬 적이 없었다고, 또 생리할 때 생리통도 20-30%는 줄었고 조금만 힘들어도 속이 답답해지고 더워지며 어지러웠던 증상도 거의 없어졌다며 좋아라 했어요. 이쯤 되면 우리 신이님의 맥박이 어떻게 바뀌었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처음 신이님의 맥박이 1분에 78회로 왼쪽 맥박은 거의 희미하고 오른쪽은 약하면서도 긴장된 듯 열이 차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후 한약으로 2달 정도 치료 후 넉 달이 지나 다시 오셨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와서 본 신님의 맥박은 오른쪽 왼쪽 모두 1분에 62회로 왼쪽 맥박이 오른쪽과 거의 비슷하게 깊게 뛰면서 오른쪽의 긴장감이 완전히 없어져 있었어요. 아쉬운 거라면 맥의 박동이 아주 탄력 있게 강하게 뛰진 못하고 아직은 연하게 희마리가 없게 느껴진다는 거고요. 하지만 이 정도만 올라와도 바닥이었던 체력과 혈액은 어느 정도 충진되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긴장과 함께 심장에 열이 차 있었던 건 거의 없어진 상태이기에 이 상태에서 근력을 기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맥은 더 깊고 탄력 있게 바뀔 수 있어요. 물론 저 나름 체력을 강하게 보충해주는 약으로 부신을 강화해주는 약초의 용량을 더 올려서 약을 지어줄 거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평생 난소나 자궁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별 재발 없이 완전히 고쳐지는 거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타고난 체질을 어느 정도 바꿔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아이가 성장하는 시기, 즉 태어난 이후부터 만 18세 정도이기에 사실 신이님은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 건강 체질로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어요. 다만 한약으로 장부의 기능을 올려주면서 매일의 운동과 자신에게 무리가 되지 않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건강이 상당히 잘 유지된다라는 정도로 이해해야 하죠. 마치 자동차 정비를 잘 받은 후에 차를 심하게 몰지만 않는다면 상당히 오랜 동안 큰 문제 없이 차를 몰고 다닐 수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건강과 체력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1년에 한두 달만이라도 한약을 쓴다면, 즉 이 정도만이라도 정비를 받을 수 있다면 선희님은 20대, 30대까지는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신희님이 40대가 되고 또 50대가 되면 원래 약했던 장부의 영향으로 남들보다 더 힘겨워지리라는 건 동양학을 공부하고 사람들의 병을 오래 치료해본 사람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병들이 오기 쉽지요. 신희님은 이후로도 가끔씩은 저에게 와 한약을 지어 먹겠지요. 그럼 저는 부지런하고 노련한 정비공처럼 신희님의 몸을 돌보고 또 절대 무리하지 말라며 잔소리를 해댈 거고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나중에 그분들의 체질상 오게 될 수 있는 질환들까지 막아주는 이런 동양의학적 치료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저의 정비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창구가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사람들의 몸을 고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인체의 본래의 기능을 되살려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에 그렇지 하는 깨달음으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야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